감각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리셉터에서 전기 신호로 전환이 되고 전기 신호로 전환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신경세포에서 그 암호라고 할 수 있는 신호라고 할 수 있는 액션 포텐셜로 전환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각각이 우리 체성 소마틱 센스에서 이 특정한 감각 신호를 잡는 리셉터하고 그 리셉터에 연결된 아퍼런트 파이버, 그 다음에 그 아퍼런트 파이버에서 중추까지 연결되는 어느 특별한 그 원리에 의해서 특정한 신호는 똑같은 전기 신호, 액션 포텐셜로 전도되지만 항상 특정한 그 감각으로 느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소마틱 센스에서 그 디스크리미네이티드 터치하고 바이브레이션 포지션 센스는 특별한 감각 경로를 통해서 리셉터부터 아프런트 파이버, 그 다음에 그 중추에서 스파이널 코드 아니면 브레인스템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콜텍스까지 가는지, 그리고 중간에 릴레이 역할을 하는 그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신경세포는 어떤 조절을 받아서 중추에서 나오는 어떤 조절을 받아서 그 감각 신호가 필터링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중추에까지 가는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거는 그 크루 터치하고 페인, 템퍼리처, 프레셔의 감각은 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콜텍스까지 가는지 얘기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의 연장으로 우리가 통증 신호가 중추로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단계마다 콜텍스 아니면 콜텍스 밑에 있는 그 많은 브레인 스트럭처에서 그 통증 신호 중에 의미 없는 통증 신호를 이제 억제하는 필터링 역할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도 통증 신호조차도 우리 브레인에서는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그 시스템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날게지아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엔도지너스 아날게지아 시스템인데 그 어센딩 아파런트 페인 시그널이 이제 그 머리나 아니면 우리 팔다리 몸통에서 이제 브레인스템이나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는데 그 시그널이 아파런트 파이브로 이제 중추로 올라가면 중추에서는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하부 뇌 구조로 그 시그널을 내보내는 디센딩 컨트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시스템이 현재까지 밝혀진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하겠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메센세팔론, 보통 중간뇌라고 하죠. 아니면 그 폰스의 그 제4 뇌실 주위에 있는 페리 아케이닥탈 그레이하고 페리벤트큘러 뉴클레스에서 이 세포는 엔케팔린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만들어진 엔케팔린이 그 너브 터미널이 라페누클레어스, 폰스의 라페누클레어스 주위에 그 너브 터미널을 냈는데 거기에 그 라페누클레스를 자극해서 라페누클레스에서 이번에는 라페누클레스는 주로 세로토닌을 만드는 셀바디에 세로토닌을 만드는 그런
엔자임이 있어서 세로토닌을 이 세포의 너브터미널이 또 어디에 있냐면 브레인스템의 트리저미널 뉴클레어스. 그러니까 트리저미널 뉴클레어스 우리 머리 부위에 그 페인 시그널을 이제 중추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 최종 그 중추에 있는 첫 번째 신경세포가 위치한 곳이 트리저미널 뉴클레어스고, 특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파스 카우다리스라는 부위예요. 트리저미널 뉴클레어스가 우리가 세 개의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그 트리저미널 뉴클레어스하고 그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이제 스파이널 코드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니까 그 A 델타 파이버하고 C 파이버가 포스테리오 혼셀의 혼에 시납스라는 그 부위에 이 앞에 누클레어스에서 나온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세로토닌이 그 부위에는 인터뉴런에서 뭐를 분비시키는 엔케팔린이라는 그 오피오이드를 분비하게 돼요. 그러면 이 엔케팔린이 이 페인 시그널이 최초로 시납스하는, 중추에서 시납스하는 그 포스테리오 혼셀에서 프리시납틱 아니면 포스트시납티컬리 이 페인 시그널이 중추로 전달되는 과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어요. 이게 엔도지너스하게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이 진통을 유발하는 비전인데, 이 방식하고 똑같이 우리 사람들도 페인 치료에도 똑같은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엔도지너스하게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세 가지의 큰 우리 몸에 그 진통 효과를 내는 중요한 기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 프론탈 림빅 콜텍스에서도 시그널이 페인이 그 중추로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페인을 이거는 그럼 사람들은 우리가 병원에서 이 페인 시그널을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을 많이 고안하기 위해서 한 게 페인 통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페인이 최초로 말초에서 중추로 들어가는 곳이 포스테리오 혼셀이니까 포스테리오 혼셀의 페인 너 파이버가 그 포스테리오 혼의 그 셀하고 시납스할 때 이 1965년에 멜작하고 월이라는 사람이 페인이라는 잡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통증에 관계없는 그 일반적인 감각, 디스크리미나티브 터치나 아니면 프루트 터치를 유발시키는 그런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의 너브 터미널이 똑같이 그 스파이널 코드에 이렇게 가면 여기 그 A베타가 그 대표적인데, A베타로 시그널이 이렇게 오면 A베타의 그 파이버가 그 포스테 폴럼 뉴클레어스 메달라로 주로는 대부분 다 올라가지만 일부는 콜라테럴을 내서 이 콜라테럴 파이버가 이 포스테리오셀 페인 파이버가 시그널을 그 포스테리오 혼셀에 전달하는 이 신경세포 근처에 있는 인터뉴런을 자극해서 거기서 인터뉴런에서 가마나 아니면 다른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를 릴리즈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이게 그 통증 신호가 중추로 올라가는 걸 프리시납티컬리 아니면 포스트 시납티컬리 이니비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실험을 해서 입증을 했어요.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병원에서 나온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로 텐스라는 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트랜스큐테니어스 일렉트리컬 러브 스티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일반적인 감각을 유발시키는 자극을 주면 그게 이
통증 시그널이 스파이널 코드에서 그 통증 시그널을 전달하는 그 노파이버의 신호가 중추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많이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이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침을 쓰잖아요. 침도 이제 왜 침을 맞으면 뭐 그 통증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얘기한 엔도지너스한 아날게시아 시스템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침에 의해서 침을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한의학에서는 뭐 특정한 부위를 이제 자극한다고 돼 있는데 특정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여태까지 배운 걸로 보면 통증 시그널을 유발시키면 그게 엔도지너스한 우리 브레인 내부에 있는 그 아날게시아 시스템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통증을 이제 억제하는 그걸 디피스 녹셔스 이니비토리 컨트롤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침의 원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뭐 이 통증은 이제 말초에서 리셉터에서 이제 아프런트 너브, 그 다음에 그 아프런트 너브에 이제 셀바디가 있는 디알진으로, 그 다음에 포스테리온 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뭐 쭉 이제 그 중추신경계로 콜텍스까지 페인 시그널이 가는 경로가 있겠죠. 그 경로에 관계된 모든 요소들을 차단해서 이제 통증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방법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아주 스페시픽한 방법이 많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주로 오피오이드 계통이 가장 중요한 그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생각에 그 외에 딴 방법도 지금 많이 이제 현재 개발 중에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내장 감각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내장 감각계를 뭐 다 강의하는 건 어렵고 여러분들이 내장 감각계는 실제로 각 그 시스템별로 나올 때 이제 다시 한번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그 원리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신경계를 배우셨죠? 여러분들이 배운 자율신경계는 모두 다 모터 컴포넌트에 관한 것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다 있는데 그 신경 너브 파이버에 실제로는 센서리 너브 파이버하고 그다음에 모터 너브 파이버가 다 두 개가 다 있는데 이제 그냥 관례적으로 교감신경계 그러면 모터 컴포넌트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교감신경계를 배울 때는 모터 컴포넌트가 어떻게 우리 내부 장기를 컨트롤하는지를 배웠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각 장기에서 발생된 그 신호, 그게 유해 자극이든 아니면 그 유해한 자극이 아니고 피지올로지컬한 그 자극이든지 간에 그 장기에서 발생된 모든 신호는 그 교감신경계 너브 파이버 속에 들어있는 센서리 너브 파이버에서 감지가 돼서 다 중추로 그 신호가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 중에 교감신경계는 주로 노지 리셉터, 그러니까 장기에 있는 노지 리셉터가 감지한 신호, 그거를 주로 중추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부교감신경계 파라시mpathetic 너브가 주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호들, 지난 시간에도 일부 얘기했는데 무슨 바로 리셉터, 혈액 속의 혈관의 압력이라든지 혈액 속의 혈액 성분을 감지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부교감신경계를 통해서 감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감신경계를 통한 그 노지 리셉터의 그 시그널은 여러분들이 우리 소마틱 센스에 C 파이버, 주로 C 파이버라고 생각하면 되는 일본의 A 델타도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특징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뭐냐면 리셉터의 덴시티나 리셉터 필드가 리셉터 덴시티는 되게 낮고 필드는 되게 넓다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 노지 리셉터는 A 델타나 C5 일반적인 거랑 똑같이 그 신호가 잡히는데 이 노지 리셉터를 자극하는 자극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데미지를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자극들, 이제 내부 장기에서 그런 것들은 뭐냐면 격렬하게 뭐 장이 경련을 수축을 한다든지, 예?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혈관을 다 막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혈액 공급이 안 될 거고 이스케미아에 빠지니까 장기가 손상이 오겠죠.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것들, 아니면 손상이 돼서 손상된 조직에서 나오는 물질에 의해서 자극됐을 때 이 노지 리셉터가 마찬가지로 자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대표적인 게 장기에서는 좀 아까 얘기한 인텐스 메카니컬 스티뮬라인인데 장이 오버 디스텐전 된다든지 장에 너무 많은 그 음식물이 찼는데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아니면 뭐 그 장기가 외부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진다든지 어디전 뭐 이런 게 돼가지고, 아니면 이스케미아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그 데미지 시그널로 작용을 해서 노지 리셉터를 자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도지너스 컴파운드로는 브라디카인이나 여기 프로스타그란딘, 하이드로젠 이온, 포타슘 아이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스타그란딘은 내가 지난번에 이게 직접적으로 페인 시그널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페인 시그널을 이렇게 더 강하게 만들기는 하는데, 하여간에 이런 이 내부 장기에서 발생된 비세랄 페인, 그걸 비세랄 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페인의 특징은 그냥 디퓨즈하다는 거예요. 구조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게 이렇게 그런 페인이 일어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레퍼드 페인이 연관통이라는, 연관통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경암 신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상적인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시그널을 감지하는 데 주로 이제 동원되는, 다 모두 다 부경암 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노지 리셉터의 그 각 부위에서 노지 리셉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거기에 맞는 자극들은 뭔지 여기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서만 그냥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거 해부해서 다 해야 되는데 해부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리셉터를 이제 심파테틱 너브 터미널에 있는 리셉터에서 신호가 잡히면 주로 이 소라식 비세라, 이제 흉부 쪽에서는 카디악 너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복부에서는 스프랑크닉 너브, 그 다음에 펠비스에서는 룸바 스프랑크닉 너브, 하이포가스틱 플렉스 이쪽에 그 신경이 동원돼서 신호를 그 스파이널 코드로 보내고, 나머지 과정들은 사실은 조금씩 뭐 다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딴 그 소마틱 센스의 그 센서리 패스웨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 탈라머스로 가고, 이 콜텍스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포스트레 센트럴 자이러스의 임페로 라테럴 파트, 아니면 인슐라 콜텍스, 그쪽에 그 신호가 이제 잡히고,
이제 마찬가지로 딴 것 그 소마틱 센서 마찬가지로 레티큘러 포메이션 쪽 아니면 탈라무스의 다른 부위로 가는 신호 똑같이 우리 소마틱 센서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 부교감 신경계는 펠빅 에리어는 브래드하고 바월 쪽에 주로, 펠빅 너브는 브래드하고 바월 그쪽의 신호를 주로 잡아서 중추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이 나머지 부위, 나머지는 모두 다 이 크레니얼 파라심파신 아프런트라고 해서 주로 베이거스 10번 크레니얼 너브하고 9번 크레니얼 너브,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센소리 그 컴포넌트가 컴포넌트의 그 교감신경계 시그널이 이제 중추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일부는 7번 신경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비세랄 페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비세랄 페인은 이미 내가 얘기했지만 그 국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리셉터 덴시티가 낮고 리셉터 필드가 되게 넓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넓고 덴시티가 낮으니까 그 시그널은 그 여러 곳에서 온 시그널이 한 곳에 모여서 컨버전스가 돼서 나중에 결국 이제 그 국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세라의 자극이 아주 국소적으로 가해지면 비세라에서는 통증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세라가 날카로운 칼로 우리 장 같은 데를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커트를 했다고 그러면 보통 통증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네? 아주 넓은 영역이, 예를 들어서 그냥 비세라가 장이 이렇게 되게 장에 음식물이 많이 차가지고 넓은 부위가 이렇게 디스텐전 되면 그때는 많은 통증을 느끼지만, 국소적으로 아주 좁은 영역이 자극되면 그때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네? 비세라 페인은 아까 얘기한 거 뭐 다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원인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고, 이 비세라의 조직 중에 리버의 파렌카임, 리버의 실질하고 렁의 알베올라이 이런 데는 통증을 느끼는 리셉터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 비세라에서 나오는 모든 통증은 연관통으로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럼 연관통이 뭔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특정 부위에 자극이 가해지면 그 부위를 지배하는 이제 아프런트 너브 파이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이버가 스파이널 쪽에 특정한 레벨에 들어가고 아니면 브레인스템에 특정한 레벨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중추에서 특정한 부위에 통증이나 자극이 들어왔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이 장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특정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시그널, 그게 무슨 시그널이 이 몸에 뇌에 왔다는 건 알지만 그 시그널이 어디에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비세라의 시그널이 중추로 갈 때 보면, 이거 스파이널 코드를 예를 드는데, 이 비세라에서 온 비세랄 이너베이션은 너브 파이버가, 많은 파이버는 비세라의 신호를 받는 특별한 포스테리오 혼셀이 있어서 그 신호를 받아서 중추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밑에 있는 것처럼 비세라에서 오는 신호의 너브 파이버의 일부가 이 소마틱 센스, 우리 피부나 골격근, 뼈 이런 데서 거기서 오는 신호를 감지하는 너브 파이버가 시납스하는 곳에 이 코라테럴 브랜치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세라에서 온 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데, 이 비세라에서 온 청각 신호가 소마틱 센스,
똑같은 스파이널 코드 레벨로 들어가는 소마틱 센스를 감지하는 이 포스테르 폰스에도 시납스를 하기 때문에 이 비세라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느껴지면 그 같은 스파이널 코드 레벨로 들어가는 스파이널 러브가 지배하는 부위에 통증으로 느낀다. 그거를 레퍼드 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우리 이 스파이널 러브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는 만약에 통증이 거기 생기면 사람들은 이제 금방 그게 어느 부위인지 금방 아니까 이렇게 첫 거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는 멀쩡한데 그 부위가 아픈 걸로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내부 장기 어느 부위에 어느 장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진단에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림은 우리 내부 사람 내부 장기에 있는 신호가 주로 어느 부위에서 느껴지는지를 여기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네? 다 뭐 심장이다 그러면 이 가슴 주로 이제 정면부터 시작해서 주로 왼쪽 팔 손목까지 이렇게 페인이 느껴진다는 거고, 이 뭐 이스파거스, 그다음에 리버라고 하면 리버의 실질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리버를 감싸고 있는 그런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실질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나중에 2차적으로 그런 게 생기면 리버에서 통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아펜디스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다 그거를 연관통으로만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질환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배울 때 통증은 어느 부위에서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참고를 해서 연관통이니까 뭐 스토막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스토막에서 생기는 통증은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연관통의 원리에서 그걸 공부하는 그 습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그건 어디에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외워야 되죠. 근데 빗사라에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빗사라에만 문제가 있으면 괜찮은데 많은 경우에는 빗세라 그 다음에 그 빗세라를 감싸고 있는 파리에탈 페리토니움에도 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충수염이에요. 충수염은 처음에는 그 아펜디스에만 문제가 생겨서 아펜디스에만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아까 아펜디스는 어디에서 레퍼드 페인이 느껴진다고 딱 금방 아는데 뭐냐면 그 아펜디스 그 충수염이 이제 그 터져가지고 주위에 있는 페리토니움까지 그게 이제 퍼져 나가면 그때는 뭐냐면 아펜디스의 통증도 느껴지지만 레퍼드 페인은 느껴지지만 그 주위에 있는 파리에탈 페리토니움의 부위에서 생기는 염증 때문에 생기는 통증도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파리에탈 페리토니움은 소마틱 센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세랄 페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펜디스가 오른쪽 하복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레퍼드 페인은 우리 배꼽 있는 데서 아펜디스의 통증을 느끼는데 그게 이제 터지면 아펜디스가 있는 부위에서 통증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세랄 페인은 레퍼드 페인이고 그 통증이 여기 쑤시는 에이킹 아니면 크램핑 경련성 페인인데 주로 뭐 이제 심장이 아파 하트가 안자이나 있을 때 크램핑 페인 같은 거 생기잖아요.
뭐 스tomach에 생길 수 있고, 파리에탈 페인은 이 인간의 장기가 아닌 장기 주위에 있는 파리에탈 페리토니움, 장기 주위에 있는 렁 주위에 있는 플루라, 신장 주위에 있는 페리카디움, 이런 것들은 다 파리에탈 페인으로만 느끼는 거예요. 그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장기의 통증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 레퍼드 페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경험, 그런 경우는 다 페리페랄 스파이널 러브를 통해서, 이때는 이제 여기는 이제 특히나 이제 러브 이너베이션이 되게 아주 조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의 이 성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 통증도 되게 국소화되고, 예? 그 다음에 샤크 페인이라고 해서 퍼스트 페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이 파리에탈 페인은 그 아픈 부위, 바로 그 부위에서 통증을 느낀다. 그런데 통증의 네이처도 완전히 퍼스트 페인의 통증을 느낀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펜디사이티스를 여기 예를 들어줬어요. 여러분 아펜디사이티스면 터졌을 때는 어디도 아프겠구나. 예? 안 터졌을 때는 어디만 아프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나중에 딴 질환도 그거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래요. 근데 안자이나 협심증은 코로나리 아테리가 막혀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스케미아 때문에 생기는 페인인데, 그 페인도 이 레퍼드 페인으로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레퍼드 페인으로.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똑같이 그래요. 이 심장에서 오는 시그널이 스파이널 코드에 두 레벨을 여기 해놨는데, 스파이널 코드에 이제 같은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들어가는 소마틱 센스의 너 파이버가 시납스하는 신경 세포에 이 심장에서 온 그 구심성리의 너 파이버가 같이 시납스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C8번 T1에서 T5까지 체스트 월이나 암에 그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에어리는 내가 표시를 다 레퍼드 페인을 느낀다는 거. 이 레퍼드 페인은 이 두통에서도 그래요. 네? 우리 머리가 아픈 경우 있잖아요. 네? 머리가 아프면 이 머리가 보통 아픈 거는 대부분 다 머리의 깊은 곳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걸 통증으로 느끼는데,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머리의 표면이 아픈 것처럼 통증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크레니얼 볼트 헤데이크라는 건 여기 우리 세레브룸 그 부위의 통증인 경우에는 주로 이 부위에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세레브룸 밑에 스트럭처, 세레벨름이나 뭐 브레인스템 이런 데서는 바로 이 뒤통수 부위에 통증으로 느낀다는 거죠. 실제 아픈 부위는 속에 있는데 겉에 겉표면이 아픈 걸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사이너스가 아플 때도, 아니면 눈이 이제 사이너스나 눈에서 오는 두통이 아주 많은데, 그런 거는 여기 이 부위에. 그래서 이 앞에 크레니얼 세레브랄 볼트에서 느껴진다는 이 앞니말 부위하고 이 전면부 여기서 느껴지는 페인은 주로 트리저미널 러브가 신호를 마치 중추에 보낸 것처럼 느끼고, 나머지는 여기 9번, 10번 두 번째 서브탈 러브가 신호를
보낸 것처럼 해서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에 다그 레퍼드 페인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머리에서 무슨 두통이 있을 때는 실제 그 부위가 아픈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특정한 부위, 여기 부위마다 이제 그 부위가 좀 다르니까 그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통증도 거기서 느껴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다 이 강의를 했어요. 내 강의는 여기까지. 내가 마지막에 여기에 다시 이 PPT 파일을 다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일 시험이지. 네. 그래서 여기 내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기 바래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강의 여기까지.